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고 나면 정말 밤낮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까지 다 세웠는데 왜 우리 현장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원인을 샅샅이 파헤쳤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는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 비난에서 시스템 안전으로입니다. 사고 조사 실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기존에 해오던 관행을 어떻게 확 바꿀 수 있을지 짚어볼 건데요. 그냥 뻔한 원인 나열하기 이런 거 말고요. 현장을 진짜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의 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1장 사고의 진정한 비용, 2장 조사의 함정, 3장 비난의 순환고리, 4장 현장 작업의 현실, 5장 개인 사고와 시스템 사고, 마지막으로 6장 현장 개선을 위한 방벽입니다. 숨겨진 비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일 당장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시스템적 해결책까지 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고의 진정한 비용부터 들어가 보죠. 보통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비용에만 신경 쓰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는 회사를 통째로 흔들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출혈이 숨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6조 원. 이게 뭘까요? 2022년 고용노동부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단 1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입니다. 무려 26조 원이에요.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연봉 2천만 원인 신규 직원을 1,000만 명 넘게 뽑을 수 있고요. 100억짜리 공장을 2,600개나 지을 수 있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다는 건 그냥 손해 좀 보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자체를 갉아먹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용이 커지는 걸까요? 바로 이 사고 빙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면 위로 튀어나온 얼음, 즉 보험으로 처리되는 직접 비용만 보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물 밑에는 훨씬 더 무섭고 거대한 덩어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나면 당장 생산 라인 올스톱 되죠? 특별 점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이랑 현장 직원들 며칠 밤새우면서 추가 근무해야 하잖아요. 납기 못 맞춰서 위약금 물고 변호사 비용 깨지고 새로 사람 뽑고 교육하는 비용에다가 깎여버린 회사 이미지까지. 이런 비보험 간접 비용들이 직접 비용의 무려 8배에서 많게는 36배까지 달합니다.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 자본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조사의 함정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치르면서도 우리는 왜 사고 재발을 못 막는 걸까요?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방치된 녹슨 쇳줄이라는 불완전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하필 그 밑을 지나가는 불완전한 행동이 겹칩니다. 그러다 줄이 툭 끊어져서 짐이 떨어지는 아차 사고를 겪고 결국 그게 사람을 덮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죠. 자, 여러분이 현장조사 나가시면 솔직히 어디까지 파고드십니까? 대부분 아니 왜 하필 그 밑에 서 있었어? 라거나 안전수칙 안 지켰네 하고 눈에 보이는 증상만 잡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무거운 걸 매단 쇳줄이 뻘겋게 녹슬 때까지 왜 교체가 안 됐는지, 유지보수 예산이 깎인 건 아닌지, 이런 깊은 시스템의 병폐는 그냥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뿌리 깊은 원인을 찾는 걸 방해하는 아주 무서운 함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바로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후 확신 편향이에요.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보면 모든 게 다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위험하게 일했대 하고 쉽게 비난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복잡한 상황을 그냥 입맛대로 억지로 깨맞추는 인과관계 단순화도 있고요. 사람이 너무 바쁘거나 피곤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실수인데도 절대 용납을 안 하는 비현실적인 시각도 큰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답정해놓고 필요한 증거만 속속 빼내는 체리피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함정들에 푹 빠져서 단 하나의 근본 원인만 찾으려고 길을 쓴다면 진짜 안전 개선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 비난의 순환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이나 개인의 실수만 파고들면 조직 전체가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사고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매뉴얼 어겼어? 이거잖아요. 사람을 찾아서 비난하고 곧바로 징계위원회 열거나 재교육 뺑뺑이 돌리죠. 자, 그럼 현장이 좀 안전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동료가 징계받는 걸 두 눈으로 본 작업자들은 무서워서 입을 꽉 다물어버려요.
아차 사고가 나도 무조건 숨깁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내 신뢰는 완전히 박살나죠. 현장의 진짜 목소리가 위로 안 올라가니까 관리자들은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까맣게 모르게 됩니다. 결국 잠재적 위험들이 어둠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나중에 훨씬 더 거대한 사고로 빵 터지는 겁니다. 사람 탓하는 게 제일 쉽긴 한데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한 폭탄을 키우는 끔찍한 악순환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할 건 이겁니다. 사람 실수 탓하기 전에 도대체 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오류 전조를 먼저 찾아야 해요. 바로 WIN 모델인데요. 아니 세상에 어느 근로자가 작정하고 사고를 내겠습니까? 대부분은 이 네 가지 압력에 짓눌린 결과예요. 첫째, 납기일 압박이나 말도 안 되게 쏟아지는 작업량. 둘째, 어둡고 시끄럽고 장비는 다 꼬여있는 열악한 작업 환경. 셋째,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못 받았거나 잠 못 자서 피로에 찌든 개인의 능력 한계. 넷째, 스트레스 받으면 멍해지거나 깜빡깜빡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입니다. 작업자가 실수한 건 죄가 아니에요. 현장이라는 거대한 압력솥이 만들어낸 시스템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조사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이 네 가지 WIN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장 작업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에러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나와서 흙먼지 날리는 진짜 현장을 똑바로 마주해 볼까요? 매일 현장 뛰어다니시는 관리자분들은 격하게 공감하실 텐데요. 솔직히 책상에서 만든 완벽한 서류랑 실제 현장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깨끗하게 정리된 매뉴얼, 즉 설계자들이 굳게 믿고 있는 상상 속의 작업 WA와 비오고 장비 고장나는 난장판 속에서 작업자들이 땀 뻘뻘 흘리며 어떻게든 굴러가게 만드는 실제 이루어지는 작업 WAD 사이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규제기관 사람들은 매뉴얼대로만 하면 사고 안 난다고 믿지만 현실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의 연속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왼쪽은 아주 평화롭고 매뉴얼대로 딱딱 돌아가는 WA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전화통 불나고 시간은 없고 계기판은 난리난 실제 현장 WAD의 모습입니다. 극과 극이죠. 작업자들은 이 시시각각 변하는 미친 듯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든 오늘 목표량 채우려고 작업 방식을 계속 이리저리 조정합니다. 부품 없으면 딴 걸로 임시 완편 쓰고 시간 늦으면 좀 무리해서라도 속도 내고요. 현장 돌아가게 하려는 이런 눈물겨운 융통성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매뉴얼 위반이다 하고 징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리더십 포기 선언이고요. 현장 개선 같은 건 영영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자가 왜 굳이 저런 행동을 했는지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인간 퍼포먼스 모델, 즉 SRK 모델인데요. 사람은 상황이 얼마나 익숙하냐에 따라 행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출퇴근하는 뻔한 길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노래 흥얼거리며 가잖아요. 이게 기술 기반 행동이에요. 근데 이때 딴 생각하다가 훅 실수하는 거죠. 반대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한 번도 안 가본 복잡한 오거리에 진입했다고 쳐보세요. 온몸에 신경 곤두세우고 표지판 읽으면서 지식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럴 땐 정보가 너무 많아서 판단 착오가 일어나기 쉽죠. 현장 작업자들도 똑같아요. 이건 결함이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완벽한 로봇으로 개조하려 들지 마시고 이런 인간적인 특성을 품어주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안 번지게 막아주는 시스템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 사고와 시스템 사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사고를 바라보는 조사관의 렌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단순한 작업자 실수 잡는 걸 넘어서 사고를 거대한 시스템 붕괴로 보는 거죠. 화면 왼쪽을 보세요. 작업자가 바닥에 걸려 넘어지는 전형적인 개인 사고입니다. 주변 정리 잘했냐 마냐의 문제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뼈대만 남고 다 날아가 버린 대규모 산업재난입니다. 이건 빼박 시스템 사고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밸브 하나 잘못 연 작업자 한 명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안전보다 무조건 납기 맞추라고 압박한 경영진, 노후 설비 고치할 예산 깎아버린 결정, 위험하다고 백날 보고해도 묵살해버리는 조직무사, 이 모든 게 겹겹이 쌓여서 빵 터진 겁니다. 여러분은 조사 나갔을 때 작업자 발끝만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톱니바퀴 전체의 균열을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현장 개선을 위한 방벽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개념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두꺼운 조사 보고서를 실제 현장의 안전으로 탈바꿈시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바로 원치 않는 에너지 흐름이라는 개념입니다.
작업자 실수든 기계 고장이든 천재지변이든 결국 사고의 본질은 통제 안 된 위험한 에너지가 사람 몸을 향해 돌진하는 겁니다. 현장 관리자의 진짜 목표가 뭐냐? 바로 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작업자한테 닿기 전에 중간에서 꽉 끊어내고 막아내는 겁니다. 맨날 보고서 마지막에 작업자 주의호망, 안전교육 철저 쓰시죠? 그런 껍데기뿐인 대책으로는 이 에너지 털끝만큼도 못 막습니다. 에너지를 확실하게 막아내는 진짜 실용적인 투펀치 솔루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가 터지기 전에 원천 봉쇄하는 예방 방벽입니다. 기계 톱니바퀴에 튼튼한 철제 커버 씌우는 거, 이런 게 예방 방벽이죠. 근데 둘째, 누군가 그 커버를 벗기고 일하다 옷이 말려 들어갔다고 쳐요. 방벽이 뚫린 거죠. 이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게 바로 완화 방벽입니다. 옷이 끼는 순간 기계가 팍 멈추는 비상정지 센서나 떨어질 때 꽉 잡아주는 안전대 같은 거죠. 앞으로 개선안 만드실 때 제발 정신 차리고 일하자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이 예방 방벽과 완화 방벽이라는 물리적이고 시스템적인 보호막을 현장 어디에 어떻게 세울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실패는 시스템이 붕괴되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조건에 시스템이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의해 설명된다. 근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턱없이 부족한 자원이랑 쪼들리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오늘 하루 할당량을 채우려고 고군분투하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문화요? 별거 아닙니다. 위험한 거 있으면 눈치 안 보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아차 사고 났을 때 혼날까봐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고 누구 하나 독박 씌우지 않는 공정한 분위기, 그게 전부예요. 개인의 작은 흠집을 후벼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한계와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현장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현장 관리자가 해야 할 진짜 안전관리입니다. 자, 이제 매일같이 현장을 지키시는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 현장에서 기어코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 여러분은 썩은 사과 하나 기를 쓰고 찾아내서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멀쩡하던 사과마저 썩은 문드러지게 만든 그 낡아빠진 사과 상자, 즉 시스템의 방벽 자치를 뜯어 고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출근해서 당장 마주할 다음 조사에서는 부디 비난이라는 낡은 안경은 벗어 던지시고요. 시스템 사고라는 아주 새롭고 강력한 렌즈를 장착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